안녕하세요. 이 허망한 마음을 어디다 털어놔야 할까 고민하다가 이곳에 익명으로 털어놓기로 한 30대 여자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당시 느꼈던 실망과 절망이 동시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은 그 범위를 벗어난 것 같아서 다른 분들께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웠네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릴 제 사연은 전 남편에 관한 충격적인 일입니다. 28살 때 그 사람을 만났고 2년 연애 후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때는 그 사람이 전부였고 내 인생의 마지막 남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시부모님께 잘 보이려고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하며 열정을 불태웠네요. 시부모님은 제주도 토박이셨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셨어요. 워낙 아들을 예뻐하셨고 그 사람 자체가 개천에서 용난 부리였기 때문에 더욱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 같았어요. 처음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를 그리 반겨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솔직히 난처했죠. 그래도 몇 번 찾아가 인사드리니 그제야 조금 마음을 여시는 것 같더라고요. 3번째 만남에서 제 이름을 물어보셨고 5번째 만남에서 제 직업에 대해 물어보셨네요. 워낙 낯을 많이 가려서 그렇다곤 하는데 솔직히 뻔하잖아요. 제가 아들에 비해서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하셨겠죠. 저희 둘이 좋다고 하니 시부모님도 결국엔 결혼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결혼만 하면 모든 게 안정되고 편해질 거라는 제 예상과는 달리 본격적인 시집살이는 결혼 후 시작됐습니다. 허구한 날 제주도에 와서 농사일을 도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게 아들은 부르지 않으시고 꼭 저만 부르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도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었고 연차를 마음대로 낼 수 없는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평일에도 오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단칼에 거절도 해볼까 고민했지만 그래도 신혼이고 어머님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부지런히 비행기를 타며 시댁에 방문했네요. 도착하자마자 밥도 먹지 않고 어머님이 주시는 일바지를 입은 채로 일을 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어머님의 아들 자랑이 시작됐어요. 걔는 정말 떡잎부터 달랐어. 6살짜리 애가 지 엄마 감기 걸려서 아프다고 사방팔방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약을 구해줬다니까. 남자애가 그렇게 자상하긴 쉽지 않은데 우리 아들은 참 다정했어. 생긴 것도 깔끔하게 잘생겨서 동네 여자애들이 얼마나 따라다녔는데. 인물 좋지, 성격 좋지, 다정하지. 빠지는 데가 없으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지. 어떤 여자애는 집이 엄청나게 잘 사는데 매번 선물을 엄청나게 보냈다니까. 걔가 진짜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좋아했지. 얼굴도 예쁘고 참한 애였는데. 처음에는 아 정말요? 하면서 매번 호응해 주다가 나중에는 저도 지쳐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더라고요. 내가 대체 무슨 호강을 누리자고 농사 짓는 집에 시집을 왔을까? 그때는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일을 도와드리고 난 후 비행기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제주도의 멋진 풍경이고 뭐고 잠자기 바쁜 저를 보며 이게 과연 행복한 결혼 생활이 맞나 싶은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거듭되며 자연스레 신혼 초부터 저희 부부는 많이 다투게 됐고 초반부터 삐그덕댔죠. 제주도에서 일하다 돌아온 아내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는 남편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네요. 나 오늘 시댁 가서 하루 종일 허리도 못 펴고 일하다 왔어. 심지어 내일 새벽에 외근이 있어서 일찍 일어나야 돼. 그런 나한테 야식 달라는 말이 나오니?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당신도 배고플 거잖아. 하는 김에 내 것까지 해달라는 건데 왜 이렇게 화를 내? 나 오늘 퇴근하자마자 빨래하고 청소기도 돌렸어. 나도 집안일 하고 있다고.
차라리 내가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기 돌릴 테니까 당신이 제주도 가서 농사일 좀 도우면 안 될까? 아이, 그거야 엄마가 당신이랑 친해지고 싶으니까 일부러 당신만 부르시는 거지. 솔직히 불편하면 부르지도 않았어. 엄마 입장에서는 노력하고 있는 거라고. 다 애정인 거지. 아들 손에는 물 한 방울 묻히기 싫어하시면서 며느리는 무거운 거 척척 들게 하시는 게 과연 애정인 걸까? 농사일 돕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쳐. 선의로 돕는 건 나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해. 당연한 듯이 얘기 좀 하지 마. 그깟 농사일이 뭐 얼마나 힘들다고. 농사일 좀 돕고 왔다고 집안일은 완전히 내팽개치겠다는 거야? 그럼 농사일 당신이 좀 해. 가업으로 물려받을 거라면서 한 번도 안 해보면 어떡해? 앞으로 내가 할게. 됐어? 고작 그거 하나 도와주는 거 가지고 생색은. 일단 해보고 말하라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 직접 한번 해봐.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다 할 테니까 당신도 불평불만 좀 그만 얘기해. 남편은 큰 소리를 뻥뻥 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얄밉던지. 그 후로 저는 어머님이 언제 또 저를 부르시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정말 농사일을 하러 갈지 궁금했거든요. 그 후로 몇 달 후 남편의 회사가 망하게 됐고 남편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됐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했다는 듯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제주도에 좀 다녀올까 봐. 가서 바람도 좀 쐬고 부모님 일도 좀 도와주려고. 요새 사람 구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네. 놀아서 뭐해. 가서 일 도와주는 게 낫지. 빨리 새 직장을 알아봐도 모자랄 판에 시부모님 돕겠다고 제주도에 간다고 하니 처음에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집에서 빈둥빈둥 놀 바에는 그냥 거기서 농사 일이라도 돕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어차피 남편이 가지 않으면 저를 부르실 게 뻔했기 때문에 이참에 농사 일이 얼마나 힘든지 남편이 깨닫길 바라는 마음에 선뜻 다녀오라고 했네요. 그렇게 남편은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혼자 신혼집에서 지내고 있었죠. 남편과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통화를 했는데요. 거기서 나름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일주일만 있다가 오겠다고 했는데 2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점점 길어졌어요. 그러다가 통화하는 빈도도 점점 길어졌고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조차 없을 때는 이게 신혼부부가 맞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점점 서운한 마음이 커져서 제가 한 번은 다음 주 내로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겠다고 으름장을 놨죠.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통화가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는 그 통화 내용을 그토록 오랫동안 곱씹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받았더니 말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가, 아들이 물에 빠져 실종됐다. 네? 친구들이랑 바닷가에 간다고 하더니 아직도 못 돌아왔어. 그 말을 듣자마자 열일 제쳐두고 바로 비행기표를 끊고 제주도로 달려갔죠. 시부모님은 완전히 넋을 놓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신고도 했고 잠수를 할 줄 아는 남편의 친구들이 밤낮으로 수색했지만 흔적도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날 친구의 생일이라 다 같이 회를 먹으러 바닷가에 갔는데 그곳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순식간에 실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 남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걸까? 금방이라도 가슴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지만 좌절할 시간도 아까웠어요. 아직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가지고 남편을 기다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골든타임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죠. 제 마음도 너무 힘들었지만 아들 잃은 마음 오죽할까 싶어 시부모님 곁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어느 날 제 손을 꼭 붙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가, 그동안 애 많이 썼다. 아들은 우리가 끝까지 기다릴 테니 너는 네 인생 살도록 해라. 앞날이 창창한 너를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미안해서 그래.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너는 충분히 새 출발할 수 있어. 어머님, 남편이 실종됐는데 제가 어떻게 새 출발을 해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하잖니. 이게 다 아들 팔자인 걸 어쩌겠어. 내가 괜히 여기로 오라고 해서. 그런 말씀 마세요. 어쨌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너만 보면 내가 실종된 아들 생각이 나서 마음이 무너져서 그래. 법적으로 너는 미혼이나 마찬가지잖니. 우리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좋은 남자 만나라. 그게 아들이 원하는 일일 거다. 같은 여자로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평생 흔적도 찾지 못하는 신랑만 기다리며 살 수 없잖니. 그때 제가 남편에게 농사일을 해보라며 재촉하지만 않았더라면 남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괜히 저 때문인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여태껏 못해준 것들만 떠올랐고 한동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가족이었고 내 편이었는데 그 사람을 잃는 순간 신체의 일부가 사라진 것처럼 아팠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그러더라고요. 이기적이겠지만 잊어라. 잊고 새롭게 출발해라. 얼른 일상으로 돌아와라. 하지만 저는 그게 어려웠어요. 저에게는 돌아갈 일상이 남편이었거든요. 일상이 송두리째 뽑혀버린 그 마음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야속하게도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고 저는 그 슬픔에 빠져나오지 못한 채로 몇 년을 보냈습니다.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회사에 다니기 시작한 게 남편이 실종된 지 3년이 훌쩍 지났을 때였어요. 시간이 정말 신기한 게 흐르면 흐를수록 마음이 점점 정돈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숨쉬고 살아도 되나 죄책감이 들었지만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점점 남편을 잊어가게 됐죠. 하지만 남편이 실종된 그날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제 마음은 요동쳤고 그날은 한없이 깊은 슬픔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세어보니 어느새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더라고요.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일은 계속 다니고 있었고 어느 날 출장을 가게 됐어요. 공교롭게도 출장지가 제주도였죠. 그 사건 이후로 제주도 땅을 밟아본 적이 없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시부모님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는데 어떻게 지내실까 궁금하더라고요. 하지만 찾아뵐 수 없었어요. 마주하면 또 눈물바다가 될 게 뻔했으니까요.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 남편과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유독 제주도에서의 추억이 많았던 저희 부부였기에 그때의 감정이 물밀듯이 몰려왔네요. 출장지에서 일을 마치고 자유시간을 가지고 있던 때 저는 남편과 자주 갔던 카페에 가서 노트북으로 남은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한참 작업을 하고 난 뒤 고개를 들어 스트레칭을 하려고 하던 찰나 저는 한 남자를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맞은편에 다름 아닌 제 남편이 앉아 있는 거예요. 웬 처음 보는 여자와 나란히 앉아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보자마자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이름을 불러봤어요. 한혁수! 그랬더니 바로 제가 있는 곳을 바라보더니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는 같이 있던 여자 손을 잡고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저는 귀신에 홀린 듯이 남편이 도망간 곳을 따라갔지만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걸까? 너무 피곤해서 헛것이 보이는 게 아닐까 의심스럽더라고요. 실종된 지 5년이 된 남편이 카페에 앉아 있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제가 본 남자는 분명 남편이 맞았습니다. 100% 확신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실종 상태잖아요. 혼란스럽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야말로 실종이니까 어쩌면 흔적도 찾을 수 없던 이유가 다른 곳에 있지 않을까 하는 불길한 생각도 드는 거예요. 결국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시부모님 댁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도착하니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서둘러 보리차를 한 잔 주시며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어쩐 일이니? 연락도 없이. 이게 몇 년 만이야? 그 사람 소식은 아직 없나요? 그렇지 뭐. 그런데요. 저 오늘 그 사람 본 것 같아요. 어디서? 카페에서 웬 여자랑 있었어요. 똑똑히 기억해요. 그 사람 맞아요. 그게 말이 되니? 별로 놀라지 않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알겠더라고요. 이미 아들의 행방을 알고 있구나. 저만 모르고 있었구나.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님, 솔직하게 말해주셔야 돼요. 그 사람 지금 무사해요? 실종된 애가 무사한지 내가 어떻게 알아? 말해주세요. 혹시 그 사람 살아있나요? 살아있었으면 내가 너한테 연락했겠지. 발뺌 마실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다 봤어요. 그 사람인 거 확인까지 했다고요. 이름 부르니까 저 쳐다봤는데 도망갔다고요. 네가 우리 아들 그리워하는 마음 100번 이해한다. 하지만 가뜩이나 아들 잃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우리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추궁하는 건 좀 아니지. 나도 우리 아들이 어디선가 살아있다면 소원이 없겠어. 시어머니는 끝까지 발뺌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때였어요. 대문이 열리며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들렸습니다. 아니, 오늘 아들 온다고 하지 않았어? 이 자식은 왜 아직도 안 와? 순간 시어머니의 얼어붙은 표정을 저는 보고야 말았어요. 무언가를 들킨 듯한 당황하는 표정. 그리고 시아버지는 제가 집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자 깜짝 놀라시며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이로써 모든 게 들통이 나버렸네요. 저는 최대한 화를 삼키며 두 분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그 사람 대체 어떻게 된 건데요? 실종된 사람이 왜 제주도 땅을 버젓이 밟고 다니는 거냐고요? 지금 저 진짜로 미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어떤 집 버릴지 몰라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은 서로 눈치를 보는가 싶더니 결국 시어머니가 총대를 메고 저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아가, 우리는 어쩔 수가 없었단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우리도 잘 알고 있었는데 하도 아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딱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실종이 된 적은 있었어요? 그게... 설마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그깟 놈 천벌받게 내버려 두고 너는 네 인생 살아. 그거면 된 거야. 그러니까 실종 자체도 거짓말이었고 전부 연기였던 거네요? 대체 왜요? 왜 그런 거짓말을 꾸며댔어요? 그 사람 지금 어딨어요? 어디서 뭐라고 사는데요? 그냥 잊어다오. 부탁이다. 어딨냐고 묻잖아요. 대답해줄 때까지 저 여기서 못 나가요. 거짓말로 사람 속이는 거 범죄예요. 법대로 해볼까요? 새장가 같다. 천하의 몹쓸 놈이라는 거 우리도 잘 안다.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원하는 걸 우리가 어쩌겠니? 새장가라뇨? 결혼을 했다고요? 여기서? 다시는 찾아오지 못할 인연을 만났다고 하는데 우리가 뭘 어쩌겠니? 우리가 대신 천벌 받으마. 하지만 우리 아들은 내버려 둘 순 없겠니?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언제나 영원할 수만은 없는 거니까. 너도 미련 버리고.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제가 여태껏 어떤 마음으로 살아온지 알기나 하세요? 남편 제주도로 보낸 게 전부 제 탓인 것만 같아서 여태껏 그 사람 실종 날을 기일 삼아 저 혼자 챙기고 있었다고요.
그날만 되면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마음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저 혼자서 생쇼를 했던 거네요. 그 일 때문에 제가 정신과 다니면서 치료받았던 거 아시면서 어떻게 저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해주실 수가 있어요? 아들 새장가 보내는 게 며느리 인생보다 중요했어요? 그럼 솔직하게 얘기라도 해주시지. 왜 내 인생을 망가뜨리셨냐고요? 왜 저 혼자 바보 만드냐고요, 왜? 치가 떨린 진실을 알고 나서 저는 시부모님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쓰러진 후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말소리를 듣고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제가 누워있더라고요. 그리고 눈앞에는 시부모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5년 내내 실종돼 찾지 못했던 남편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진정하고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나랑 나가자. 남편의 뺨을 때리고 등을 때리며 울며불며 난리를 피웠더니 남편이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다급하게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네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그땐 나도 생각이 정말 짧았어. 단순하게 내가 실종돼 버리면 그만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당신이 이렇게 날 그리워하고 찾아다닐 줄은 몰랐지. 금방 날 잊을 줄 알았어. 우리 그때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었잖아. 실종인 척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내가 싫었어? 새장가가 그렇게 가고 싶었니?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말을 해봐. 그 여잔 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 진짜야. 이름, 전화번호 전부 말해. 우리 일이잖아. 우리끼리 얘기하고 끝내자. 그럼 당장 말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전부 다 말하라고. 날 기만하고 무사할 줄 알았어? 내가 너 콩밥 먹게 해줄까? 처음엔 정말로 부모님 일 도와주러 온 거야. 그러다가 우연히 첫사랑이랑 재회했어. 학창시절부터 쭉 만났던 사람인데 너무 오랜만에 만나게 된 거야.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얘기 나누게 됐는데 너무 힘들게 살고 있더라.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이혼당해서 제주도에 혼자 와서 외롭게 살고 있는데 그게 참 안 됐더라고. 그래서 몇 번 챙겨주다 보니까 옛 기억도 나고 그때 행복했던 우리 모습이 생각나면서 다시 감정이 생기더라. 사실 그 사람이랑 그때 헤어졌던 걸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었거든.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찝찝한 상태였어. 나한테 첫사랑이라는 존재가 생각보다 컸나 봐. 그 사람 만나니까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더라. 이러면 안 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감정을 억지로 누른다고 그게 되겠어? 차라리 당신을 위해서라도 내가 내 감정에 충실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 사람 선택한 거야. 이건 순전히 내 선택이니까 그 사람 잘못 없어. 그럼 솔직하게 얘기했어야지. 첫사랑이랑 다시 재회하고 싶다고 나한테 와서 빌었어야지. 결혼하자마자 우리가 별로 맞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 따지고 보면 우리 사이도 별로 안 좋았잖아. 매일 싸우는 것도 지쳤어. 그냥 이대로 당신이 끝내고 모든 걸 없던 일을 하고 싶더라. 어차피 혼인신고도 아직 안 했으니까 호적상 깨끗하고 내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다기보다는 차라리 실종되는 게 당신한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 그때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는데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었더라. 내가 저지른 짓을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 하나 때문에 바보 같은 도피를 해버렸어. 뒤늦게라도 당신을 찾아가서 용서 빌고 싶었는데 이미 늦었더라. 실종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당신이 받을 충격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서 입 다물고 살 수밖에 없었어. 뒷감당하고 싶지 않아서 도피를 선택했다?
너는 책임감이라는 것도 없는 사람이니? 결혼식까지 올려놓고 도망가면 다야. 불륜 저질렀으면 죗값을 치러야지. 당신이 그 사람 찾아가서 머리채 잡고 소송할 거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해지더라. 차라리 피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 우리 부모님도 그게 낫겠다고 하시더라. 뒷일은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까 나더러 세장가 가라고 하시더라고. 우리 부모님도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셨거든. 헤어졌을 때 나보다 더 슬퍼하셨어. 가족 같은 사람이었는데 다시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애틋했겠어. 당신도 내 상황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당신이 받은 상처는 내가 앞으로도 잘못을 빌게. 평생 죄인처럼 살게. 하지만 난 당신이 없어야 행복해. 그 사람이랑 사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당신 행복을 찾아서 살아. 어차피 나랑 살면서 속만 썩었잖아. 나 만난 거 후회한다며. 할 수만 있다면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그건 싸웠을 때 얘기지. 나는 적어도 당신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실종 소식 들었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알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당신 없이 내 인생을 어떻게 버텨낼까? 이런 생각들 하면서 당신 그리워하며 살았어.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만 같아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았다고. 그런데 너는 여기서 새로운 여자랑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네? 그동안 죄책감 가지고 힘들어한 그 세월이 무색해질 정도로 아주 잘 살고 있었네. 내 잃어버린 인생 어떻게 책임져 줄 건데? 너 따위를 남편이라고 그리워했던 내 인생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고 있잖아. 원하는 게 있다면 말해줘. 뭐든지 할게. 나도 오히려 지금 속 시원해. 언젠가 당신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했거든. 죄값 받을게. 그러니까 말만 해줘. 말을 했어야지. 당신은 날 농락했어. 그게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어떻게 실종을 거짓말할 수가 있어? 그게 너희 가족의 수법이니? 그걸 거짓말하는 게 말이 돼? 생각이 짧았어. 나도 그때 너무 어리숙한 대처를 한 게 후회가 돼. 언젠가 들킬 거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들킬 줄은 몰랐어. 당신이 그 카페에 올 줄은 몰랐다고. 이제 와서 구차하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당신 얼굴 정말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마음 아프더라. 아주 불이 나게 도망가던데? 첫사랑 여자 손 꼭 붙들고 아주 난리가 났던데? 그땐 너무 당황했어. 나도 내가 이럴 줄 몰랐어. 당신 보는 순간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 이기적일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나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지 않았으면 했어. 그 마음을 지켜주고 싶어서. 제정신이야? 비겁하고 치졸해. 당신 부모도 똑같아. 어떻게 아들 세장가를 보내려고 실종된 척을 할 수가 있어? 그래, 우리 다 제정신 아니야. 그 여자가 너무 좋아서 내가 잠시 미쳐 있었어. 모두가 상처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라고 생각했어. 정말 미안해. 나한테 많이 실망한 거 알아. 앞으로 날 평생 미워해도 좋아. 속죄하면서 살게. 당신도 이제 죄책감 갖지 말고 살아. 내가 다 잘못했고 다 내 탓이야. 알고 보니 남편은 첫사랑에 미련이 남아서 저를 버린 거였어요. 그래놓고 뒷감당하기 싫어서 실종됐다고 거짓말을 해버린 거죠. 초등학생도 이런 거짓말은 안 할 거예요. 그 인간을 마주한 순간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죠. 어떻게 시부모님까지 합세해서 저를 속일 생각을 했는지. 그동안 제 앞에서는 아들이 실종된 척 연기하며 뒤에서는 아들을 다른 여자에게 세장가 보냈을 시부모님을 생각하니 치가 떨리더라고요. 제발 살아만 있어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을 이런 식으로 마주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진실을 말하는 게 두려워 도피한 남자를 두고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울며 불며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나오셔서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아가, 그만해라. 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러자고 했어. 아들은 아무 잘못 없어. 그러게요. 그 어미의 그 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따위로 며느리 인생을 망가뜨렸겠죠. 새로운 며느리가 얼마나 좋았으면 아들까지 실종시켰겠어요?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셨어요? 저한테 미안하지도 않았냐고요?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너도 새 출발하라고. 너무 미안하니까 나도 해줄 말이 그것밖에 없더라. 아들 가진 부모로서 아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게 뭐가 잘못됐니? 나는 그저 부모의 역할을 했을 뿐이고 아들 편을 드는 건 당연한 거야.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시겠다 이거죠? 아들이 평생 행복할 것 같으세요? 그쪽 집안이 나를 망가뜨린 것처럼 나도 그쪽 집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네가 이렇게 독한 애니까 나도 부담스러웠던 거야. 싹싹하고 고분고분한 맛이 있었으면 나도 이렇게까지 아들 편 들지 않았을 거야. 어떻게 해서든 신랑 이기려 들기만 하니까 정이 안 들지. 저 독한 사람인 거 아주 잘하시네요. 이왕 이렇게 도끼 품은 거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내 아들 건들기만 해봐. 나도 가만 안 있어. 큰 소리로 싸우다 보니 동네 사람들도 힐끔힐끔 와서 쳐다보며 지나가더라고요. 생각할수록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혼인신고도 아직 하지 않았으니 완벽하게 첫사랑과 재회하며 총각 행세를 할 수 있었겠죠. 그걸 실행한 남편이나 그걸 감춰준 부모나 양쪽 다 미친 사람들인 게 분명해요. 설마 그걸 거짓말했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 그 사람이 이토록 밑바닥인 줄은 몰랐네요. 그 일로 인해 출장 일정이 완전히 꼬여버렸고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결국 돌아갈 날짜가 다가오게 됐네요. 머리가 복잡한 채로 가방을 대충 싸서 공항에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기요. 돌아보니 그때 남편 옆에 있던 여자였어요. 첫사랑이자 현 부인이었죠. 안 그래도 수소문하려다 실패했는데 잘 걸렸다 싶어서 성큼성큼 다가가 물어봤죠. 그쪽이 현 부인이에요? 우리 그때 카페에서도 봤었죠. 남편 말로는 친구인데 빚을 좀 져서 찾아온 거라고 하던데 진짠가 싶어서요. 내가 있는 곳은 어떻게 알아냈어요? 어제 시댁 갔다가 그쪽이 한바탕 하는 모습 보고 몰래 뒤를 쫓았어요. 이 호텔에 묵으시더라고요. 체크아웃 시간에 나오실 것 같아서 시간 맞춰 와봤어요. 그놈이 그래요? 내가 친구라고? 네. 제가 볼 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는데 말소리가 잘 안 들렸거든요. 육지분이세요? 혹시 제 남편이랑 어떤 사이세요? 알면 놀라실 텐데. 말해주세요. 혹시 연인 사이세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나 그 사람 부인이에요. 그쪽 만나기 전에 결혼식까지 올렸던 부인.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 저한텐 사별했다고 했는데. 사별이요? 그 사람 결혼했던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 부인이 결혼식 올리고 몇 달 만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그 슬픔을 떨치려고 제주도에 다시 온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저도 이혼한 후였고요. 그 인간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럴싸하네요. 있는 사람 죽이기도 하고 실종시키기도 하고 아주 막대먹은 놈이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근데 진짜 전 부인이 맞으세요? 증거 보여드려요? 저는 핸드폰을 켜서 아주 오래전으로 돌아가 결혼 사진을 그 여자에게 보여줬어요. 사진을 보더니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사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저한테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명분이 필요했던 거겠죠.
불륜이 아니라 사별이 나으니까. 그게 더 둘의 러브 스토리를 더 낭만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저는 사별이라고 하길래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위로해줬어요. 둘 다 배우자랑 헤어진 상황이니까 잘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몇 번 만나다가 그러다가 다시 옛 생각이 나서 재회하게 됐고요. 그래도 그쪽은 저보다 낫네요. 저는 남편이 실종된 줄 알고 허송세월 보냈거든요. 실종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인간 분명 시부모 돕겠다고 제주도 간다고 했거든요. 농사일 하시는데 일손이 부족하다나 뭐라나. 직장도 망해서 쫓겨난 마당에 노동이라도 해라 싶은 마음에 보냈죠. 그랬더니 돌아오지도 않고 감감무소식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아들이 물에 빠져 실종됐다고. 그래서 저는 실종되지도 않은 남편 찾아다니면서 5년이라는 세월을 낭비했어요. 그리고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던 그 인간을 제주도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된 거고요. 저한테 거짓말하고 새장가를 갔다고 하네요? 그쪽 시어머니가 나더러 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한 거래요. 나더러 새 출발하라네요. 아주 뻔뻔하게 지들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네요.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럼 제가 그쪽한테는 상간녀였던 건가요? 따지고 보면 그런 셈이죠. 그 인간 말로는 고귀하신 첫사랑님께 상간녀 꼬리표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했다고 눈물의 쉴드를 치더라고요. 좋으시겠어요. 사기꾼이자 사랑꾼 남편 두셔서. 그 여자는 혼란스러운 듯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잠시 생각하는 듯 싶더니 저에게 물어봤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그쪽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 용서하진 않을 거예요. 너무 심한 짓을 저질렀잖아요? 집에 돌아가자마자 변호사 알아볼까 생각 중이에요.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죠. 너무 예상치 못한 말을 들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잘 생각해봐요. 불륜을 위해 현부인을 죽은 사람으로 속였고 불륜을 위해 본인을 실종 상태로 만든 사람이에요. 과연 그게 끝일까요?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장담해요. 심지어 부모까지 거짓말에 합세했잖아요? 그게 정상으로 보이세요? 그 집안에 있으면 앞으로 쭉 농락당하는 기분으로 살 거예요. 그뿐이겠어요? 새로운 여자 만나면 또 실종인 것처럼 도피할지도 모르죠. 한 번 바람 피운 놈 2번이라고 어렵겠어요? 내가 볼 때 거짓말도 습관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 거짓말이 더 있을 수도 있겠네요. 취향이 소갈이 하는 거 좋아하고 양파처럼 남편 거짓말 알아가는 재미로 살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쭉 사세요. 저는 그 인간이랑은 더 이상 상종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뒤돌아서 가려고 하니 그 여자가 저를 다시 부르더라고요. 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고 왔네요.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에 대한 감정이, 시부모에 대한 감정이 완전 뒤바뀌게 됐네요. 그 사람들에게 너무 화가 나기도 했고 저 자신도 한심하더라고요. 여태까지 난 뭘 한 걸까?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치밀하게 알아볼 걸. 왜 바보같이 듣는 대로 속고 말았을까? 뒤늦게 후회가 됐네요. 변호사 상담을 할 때마다 특수한 케이스라는 얘기를 매번 들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일화인데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어디 가든 말하기도 부끄러워 숨기고 살았네요. 그런데 며칠 후 그 인간에게 연락이 왔는데 아주 뻔뻔하게 물어보더라고요. 난데 혹시 내 와이프 만났어? 어이가 없네.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급해서 그래. 혹시 우리 일에 대해서 말했어?
당신밖에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 그래, 만났어. 내가 다 얘기했어. 당신이랑 그쪽 집안 사람들 전부 사기꾼이라는 거 폭로했어. 왜? 그러면 안 돼? 내가 부탁했잖아.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때 우리 일 다 정리된 거 아니었어? 정리는 무슨. 난 이제부터 시작인데. 무섭게 왜 그래? 나 알잖아.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이게 끝일 것 같아? 당신 현부인한테 폭로할 게 아직 많이 남았거든. 이제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일일이 찾아가서 당신 실체 낱낱이 폭로할 거야. 결혼? 꿈도 꾸지 마. 당신 인생에 앞으로 결혼은 없어. 왜냐고? 당신 유전자를 닮은 자식이 또 태어나면 안 되니까. 너희 엄마한테 전해. 손주는 없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라고.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러게 왜 날 이렇게 만들었는데? 모든 건 당신 잘못이야. 그렇게 진실되게 살지 그랬어. 앞으로 전화하는 일 없도록 해. 어떻게 해서든 죗값 받겠다며. 벌써부터 벌벌 떨면 어떡해. 앞으로 감당해야 할 게 산더미일 텐데.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 인간에게 선전포고를 했네요. 그랬더니 깨갱하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 후로 그 인간의 첫사랑이라는 여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있는 곳 근처에 왔다고 잠깐 만날 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두 번째로 만남을 갖게 됐네요.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때에 비해서 많이 수척해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저 그 사람이랑 끝냈어요. 잘했어요. 그딴 놈이랑 더 살아봤자 상처만 받아요. 미안했어요. 어쨌든 제가 두 분 사이에 끼어든 거잖아요. 제가 없었더라면 두 분이 아직까지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전부 제 탓 같아서 미안해요. 아니요,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인간은 어찌됐든 불륜을 저질렀을 인간이니까.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걸 어쩌겠어요. 그쪽도 피해자고 나도 피해자고 둘 다 비슷한 상황이죠 뭐.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 인간이 뭐래요? 붙잡더라고요. 끝까지 자기는 억울하다고. 그 여자가 이상한 여자라고. 사실은 자기를 쫓아다닌 여잔데 스토커로 신고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사진까지 봤다고 하니까 그게 합성이니 어쩌니 하면서 또 거짓말 하더라고요. 전화번호까지 받았다고 삼자대면 하자고 했더니 그제야 변명하면서 시인하더라고요. 결국엔 저를 속인 게 맞았고 하마터면 평생 속을 뻔했어요. 그래도 학창시절부터 만나면서 그 사람이 정말 순수한 사람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어디까지가 진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 시절 모든 순간들이 부정당한 생각이 들어요. 졸지에 2번이나 이혼하게 됐네요. 제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진짜 인생 막장이네요. 결국 그 인간은 첫사랑에게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애절한 둘만의 러브스토리가 끝이 나고 만 것이죠. 어느 날 보니 그 인간이 저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더라고요. 시간 되면 통화 한번 할 수 있을까? 당연히 문자도 쉽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딴 놈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랬더니 얼마 후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왔더라고요.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여긴 하나도 안 변했네 하며 감흥에 젖어 있더라고요. 무시했더니 제 손목을 붙잡아서 소리를 질렀네요. 이거 놔! 얘기 좀 해.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밤 비행기 타고 왔어. 나 여기서 갈 곳 아무 데도 없어. 어쩌라고. 난 그쪽이랑 할 말 없거든요. 나 그 사람이랑 헤어졌어. 끝내기로 했어. 더 이상 거짓된 인생 살고 싶지 않아서. 이혼한 거 광고하러 왔어? 내가 잠시 옛날 감정에 휩싸여서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어. 이제 와서 당신을 다시 보니까 정신이 확 들더라.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때 내가 제주도에 가는 게 아니었어. 당신을 오랫동안 보지 못해서 내 정신이 이상해졌나 봐. 그래서 그 여자한테 잠시 흔들렸던 거야. 당신도 첫사랑 있잖아. 그때 그 감정, 느낌, 모든 게 다시 느껴지면 설레지 않겠어? 나도 잠시 그랬던 거야.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한 건 아니었어. 내가 진짜로 사랑한 사람은 당신이야. 어리석게도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우리 결혼식은 이미 올렸잖아. 이제 혼인신고 하자. 살림 다시 합쳐서 같이 잘 살아보면 안 될까? 당신 속상하게 만든 것들 두고두고 갚으며 살게. 우리 부모님도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셨어. 첫사랑한테 버림받으니까 이제 꽁 대신 닭이다 이거야? 여자 없인 못 살겠어?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난 원래부터 당신밖에 없었고 지금도 당신뿐이야. 정말 멍청하네. 눈치가 없는 건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그딴 말을 내 앞에서 짓거리면 내가 다시 받아줄 거라 생각한 거야? 네가 저지른 짓 기억도 못해? 대놓고 사기친 놈을 내가 왜 다시 받아줘야 하는데? 내가 자선사업가야? 어이가 없네 정말. 다신 찾아오지 마. 여기 우리 신혼집이잖아. 우리가 같이 일궈낸 곳이잖아. 당신도 내가 그리워서 여기서 그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같이 일궈내긴 무슨. 월세 반반도 내기 싫어서 나한테 독박 씌웠으면서. 그리고 당신 때문에 여기 사는 거 아니고 직장이 가까워서 사는 거야. 너란 놈은 내 인생에서 요만큼도 영향이 없으니까 착각 좀 그만하고 눈앞에서 사라져 줄래?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줘. 항상 같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여자 둘에게 버림받은 그 인간은 다시 제주도로 가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번이나 이혼하고 본가에 들어와서 살게 됐으니 그쪽 부모도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겠어요. 오죽하면 어머니가 직접 저한테 전화까지 하셨더라고요. 우리는 언제나 네 편이었다. 첫사랑이니 뭐니 하면서 새장가 가고 싶다고 할 때도 우리는 늘 네 생각만 하고 살았어. 구관이 명관이라고 어찌됐든 같이 살아본 사람이랑 미우나 고우나 붙어 사는 게 서로한테 좋지 않겠니? 결혼식까지 올렸으니 이미 주변 사람들은 너를 유부녀라고 생각할 거 아니니? 이참에 네가 생각을 바꿔서 우리 철없는 아들 좀 받아주면 안 되겠어?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죽기 전까지 우리 아들 좀 제대로 사람 구실하며 살고 있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내 소원이야. 구구절절 애절하게 매달리시는데 정말 태세전환이 수준급이시더라고요. 예전엔 뭐 독한 며느리라 정 떨어진다느니 막말을 해대시더니 이제는 구관이 명관이라며 저를 다시 며느리로 받아주시네요. 당연히 지나가는 강아지가 내뱉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제가 모자란 여자도 아니고 그 인간을 다시 받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어쨌든 저는 그 가족들에게 보상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고 다녔어요. 다행히도 지인의 아는 분이 도움을 주시겠다고 해서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네요. 거기에 쏟아부은 노력과 시간이 만만치 않긴 했지만 지나간 저의 세월을 보상받을 수 있다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결국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갔고 나름대로 한 방 먹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인간을 말끔히 잊었어요. 미련한 둘 남지 않은 채로 완전 깨끗하게 정리했네요. 따지고 보니 그 인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조차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이제 남은 시간은 오로지 저를 위해서 쓰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점점 회복이 되더라고요. 물론 가끔씩 치밀어 오르는 감정 때문에 잠 못 이룰 때가 있지만
서서히 그 빈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른다면 완벽하게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간은 흐르고 있고 저는 최선을 다해 제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네요.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동안 소홀했던 제 인생에 귀 기울이며 살아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에게 응원을 받고 싶은 마음에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이 이름을 감추고 보내게 되니까 더욱 진솔하게 쓸 수 있었죠.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